자,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예요.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공식을 쓸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게 어떤 내용이지? 라는 걸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선 상황 정리, 선 상황 정리, 그 다음에 후식 정리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플랜을, 계획이나 플랜을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식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과정을 놓친 채 공식만 써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는데 일단 두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쓸 수 있는 숫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되겠죠.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 썼던 거 또 써도 돼? 안 돼? 이런 언급이 없다는 건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순서를 푸는데 조건문을 풀 때는 항상 이렇게 가를 먼저 하고 나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통해서 기본 스케치를, 기둥을 잡아놓고 나를 통해서 섬세하게 묘사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는 2의 배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쓸 수 있는 숫자가 뭐야? 짝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2, 4, 6, 8, 0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숫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6의 약수야 설명했어요. 그럼 6의 약수가 뭐 있어? 그러면 1, 2, 3, 6이 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그 두 개의 내용을 연결해서 곱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20.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손쉽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곱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자, 2023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좀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1, 2, 3, 4, 5라는 숫자가 5개가 있어. 1, 2, 3, 4, 5. 자, 이걸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라. 그리고 나열해라. 라는 것은 이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는 건데, 현재 여기서 4,000 이상이다. 라고 있어요. 그러면 4,00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이게 뜻이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맨 앞에가 4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4,000 이상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한번 쪼개서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4,000 이상인 경우의 수 몇 가지냐 라고 묻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여기 5가지. 여기 5가지. 여기서 좀 프리하니까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 된다. 그쵸? 그런데 하나 더 있다? 홀수의 개수예요. 아, 그럼 홀수면 여기는 프리하지 않구나. 그러면 홀수라는 것은 여기서 쓸 수 있는 숫자가 뭐다? 1, 3, 5밖에 안 되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홀수. 그래서 여기가 바로 홀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3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3가지. 나머지는 5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25 곱하기 3이니까 75. 여기도 75. 이거 둘 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합쳐서 150가지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제한 사항이 있지만 기본 골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구나 라고 문제를 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황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작년도 6월달 모평인데 A, B, X, Y 있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4종류가 있어요. A, B, 그 다음에 X, Y가 있다. 이렇게 4가지가. 근데 중복을 허락해서 6자리를 만들 거야. 이렇게. 현재 6개를 이렇게 나열해 달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 끝에는 대문자만 와라. 이게 되는 거야. 대문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양 끝이라는 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X나 Y만 써야 돼. 여기도 X나 Y만 써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야? 2가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상황은 2 곱하기 2가 되겠구나. 즉 XX, XY, YX, Y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상황 끝났으면 두 번째 옵션에서 나는 뭐라고 했냐면 A는 몇 번? 한 번만 나와라.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프리한 B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A를 한 번만 써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겠지. A가 들어갈 자리를. 그러니까 현재 4가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4 컨비네이션 1이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A를 한번 깔아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설명한다면 나 X랑 Y를 하나씩 써볼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4 컨비네이션이 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프리한 요 자리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설명이니까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정답 붙을 것은 바로 4 컨비네이션 1에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앞에 있는 건 4, 여기는 4, 그 다음에 4가 몇 번 있다? 이렇게 3번이 더 깔리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A가 한 번만 나오고 다음 조건 만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엔 2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1에서 넣고 그쵸? A가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지? 왜냐하면 A가 한 번 나온다는 것은 나머지 자리는 A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다? 얘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BX, Y 중에 골라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면서 풀면은 이런 작은 실수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맞다. 그래서 만약 객관식이면 이렇게 오류를 잡을 수 있겠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확실하게 잡아주고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여기는 16,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건 27이다. 16, 27. 그래서 27 곱하기 16을 한다면 6, 7에 42, 6, 22. 그 다음에 여기는 27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2, 3, 4. 그래서 정답은 432가지다. 이렇게 손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게 실수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 가급적이면 일부러 장난도 좀 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2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90%짜리 놀라운 문제인데 얘기했지만 함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함수가 나왔어. 그리고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야. 유한집합. 딱딱딱 끊어지는 거지. 범위가 아니고 원소가 딱딱딱 분리가 되어 있네 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면 함수에다가 정의역이 유한집합일 경우는 무조건 우린 생각하세요. 바로 관계도가 필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필수. 자, 이 과정의 옵션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풉시다. 자,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요. 이게 9월 모평이면 6월 모평도 아니고 9월 모평이면 수능 바로 코앞에 두고 보는 시험인 거야. 근데 부담들이 무려 90이 나왔어요. 90. 그러면 이거 어때요?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문제가 왜 어려울까 하면은 바로 상황 정리를 자세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황 정리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는 매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니까 F는 X에서 X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하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F 합성 F라는 건 이렇게 X에서 Y로 갈 텐데, 자, X에서 X로 갈 텐데 요걸 F라고 해줘. 근데 F 합성 F는 F를 2번 하기 때문에 요것 또한 F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X에서 X로 가듯이 여기도 당연히 X로 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1, 2, 3, 4, 5가 있고 여기도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도 1, 2, 3, 4, 5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의 치역을 A, 여기를 치역을 B라고 하자는 얘기야. 치역을 A. 그 다음에 여기는 치역을 B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NA가 3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 같거나 작다. 이거 뭐예요? 수형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NA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NA가 2개거나 NA가
셋이면 좋겠다라고 설명되는 거야. 그럼 치역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서 NA의 개수와 MB의 개수가 같았으면 좋겠어. 얘네가 만약 한 개로 간다면 여기도 여기 있는 대응 관계도 똑같이 하나로만 가라. 두 개로 갔어? 그럼 여기도 치역이 두 개여야 한다. 세 개로 갔어? 그럼 여기도 치역이 세 개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fx가 x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했어요. 바로 일치, 불일치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수용도다. 자, 그러면 현재 모든 원소에서는 이거 성립하지 말라는 것은 F1은 1 되지 마시고요. F2도 2가 되지 마시고요. F3은 3 되지 마라. F4는 4 되지 마라. F5는 5가 되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자, 이해까지 이제 기본 바탕도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 NA가 1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X에서 X로 가고 또 X로 갈 텐데 여기가 F인데 여기가 1, 2, 3, 4, 5야. 여기도 1, 2, 3, 4, 5야. 여기도 1, 2, 3, 4, 5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치역이 하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치역이 하나면 하나 골라봐. 1, 2, 3, 4, 5 중에서. 그러면 저 1인데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원소는 싹 다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F1은 1로 가지 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치역이 하나면은 1은 1로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가 1인 거는 없다. 오케이. 그러면 요것은 개수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살짝 또 오른쪽 와서 만약에 NA가 2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상황 정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FF인데 여기서 1, 2, 3, 4, 5야. 1, 2, 3, 4, 5야. 1, 2, 3, 4,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첫 번째는 치역을 골라야 돼.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골라라. 그러면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 컨비네이션 2가 얼마야? 하면은 5, 4, 2,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가 나올 거야.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를 10개 중에 하나인 경우 잡아주면 뭐 1, 2, 1, 3, 1, 4, 1, 5 그 다음에 2, 3, 2, 4, 2, 5 3, 4, 3, 5, 4, 5 이렇게 돼서 총 10개 나오는데 그 중에 1, 2를 하나 잡았어. 자, 중요한 건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치역이 1, 2잖아. 한번 잘 봐. 그러면 만약에 fx는 x로 가면 안 되잖아. 그렇다면 1이라는 애는 1로 가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나는 무조건 2로 갈 거야. 그러면 2는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1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는 1로 가고 2가 1이 2로 갔다면 여기로 대응될 때도 똑같이 앞에 있는 과정과 반복되기 때문에 1은 2로 가면 얘가 1이 2로 가고 2는 1로 갔으면 2도 1로 간다 하면서 치역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지금 상황을 맞춰보니까 치역의 개수가 같다고 했는데 사실은 치역의 내용도 같아지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이제부터 니들은 자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가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3이 갈 수 있는 건 1, 2 중에 마음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되는 거야. 4는 어디로 가겠어요? 2개니까 네 마음대로 가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5는 어디로 갑니까? 나 2로 갈 거야 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게 되면 그 대응 관계가 5는 2로 갔다 2에서 1로, 4에서는 2로 갔다 2에서 1로, 3은 1로 갔다 1에서 2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개야 하면 8가지구나. 그래서 10 곱하기 8이니까 전체는 8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봤고 살짝 지울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NA가 1일 때와 NA가 1일 때, NA가 2일 때, 그 다음에 NA가 3일 때를 봤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는 개수가 없고요. 여기는 이제 80개가 나오더라 설명이 된 거야. 그러면 살짝 지우고
그러면 NA가 3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NA가 3일 수도 있다.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 살짝 여기가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 되는 거죠. F,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치역 중에서 몇 개? 3개를 끌어내죠.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 해주면 되잖아. 그럼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이니까 5, 4, 2, 1 하면서 이거 10가지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정은 이 중에서 예물 하나 만들어 봐.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응되는 건데 4, 5는 뭐 상관이 없어. 4, 5는 상관이 없는데 요 앞에 있는 1, 2, 3이라는 애는 상당히 상관이 있겠지. 1, 2, 3은 상관이 있단 말이야. 1은 1로 갈 수 없어. 그러면 2는 2로 가면 안 되고 3은 3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대응 관계, 앞에 있는 1, 2, 3이 1, 2, 3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한번 조그만 미니 사이즈로 한번 보자. 그럼 미니 사이즈로 한번 살짝 본다면 X에서 X로 가는데 F인데 1, 2, 3이고 1, 2, 3이야. 그렇다면 일치불치니까 어떤 공식을 쓰기보다는 생각을 해보면 나 1이 2로 갈게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2가 1로 가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 치역이 3개니까 무조건 얘 3개는 이쪽 3개로 다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3이 어디로 가니? 3으로 안 간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3으로 가겠네 이렇게. 그럼 아까 했던 fx는 x다 라는 말의 위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이 과정에서 설명할 때 선생님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선생님 지금 방금 왜 안 됩니까? 1은 2로 갔고요. 2가 만약에 1로 갔고 2가 1로 가고 2가 1로 안 가고 2는 맞아 1로 갔는데 만약에 3이 1로 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할 수도 있어. 왜냐? 얘네들이 4, 5가 있으니까 4, 5가 3으로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봐. 1은 2로 갔으니까 2는 1로 가? 그러면 얘는 반드시 1로 가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2가 1로 갔니? 예. 그러면 1은 다시 2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은 1로 갔죠? 그러면 3은 또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치역이 3개인데 여긴 치역이 몇 개야? 2개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으로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 5가 3으로 가는 건 뭐 상관없지만 그 다음 대응 관계에서 1, 2, 3의 치역이 1, 2가 돼버리면 1, 2는 무조건 1, 2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대응 관계는 무조건 1, 2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았어. 이제 1, 2, 3은 무조건 여기로 갈 때도 1, 2, 3이면 이 대응이 1, 2, 3은 다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1이 만약에 2로 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면 3, 3이니까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2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 그러면 3은 어디로 간다? 1로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현재 X에서 X로 가는데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1, 2, 3이야. 그러면 요번에는 1이 2로 가지 말고 3으로 가세요. 이게 되는 거야. 3으로 가면 2는 2로만 안 가면 되니까 나는 무조건 1로 갈 거고 3은 2로 가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게 2와 3밖에 없는데 두 가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다? 2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공식 써서 보는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한 판단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관계도를 그려서 대응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와서 표현해 보자고. X가 X로 간다. 그 다음에 X로 간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FF니까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1, 2, 3, 4,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응되는 게 이 세 가지야 라고 이그젠플 잡았어. 그러면 그 대응 관계가 두 가지지만 한 가지를 먼저 표현해 주자. 그러면 1은 2로 갈게요. 그러면 2는 3으로 가야 되고 3은 1로 갑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 5는 어떻게 돼? 프리하겠죠. 왜냐면 1, 2, 3이 이렇게 대응된다면 여기서 이쪽 가는 것도 1은 2, 2는 3, 3은 1로 가니까 여기도 치역은 무조건 3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4, 5는 자유롭다. 너 가라.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3은 9, 9, 2, 18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다면 180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바로 180까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 준다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60이다 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뭘까? 바로 경우의 수는 공식 써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즉 상황 정리를 어떻게 정리한 후 식정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볍게 1, 2, 3, 4번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5번, 6번도 살펴보겠습니다.